안녕하세요.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채널 엄빠TV의 짜잔쌤입니다. 요맘때 자녀교육 2월 넷째 주 영상입니다. 이제 봄방학도 마무리되어 가고요. 그리고 곧 새학년이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이들이 개학하기 전 꼭 했으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목표와 세부 계획 세우기입니다. 이는 봄방학 때 아이들이 꼭 했으면 좋겠고요. 새 학년의 목표를 한번 사전에 설정해 보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에 임하는 태도와 성적의 변화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운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킬 수 없는 과한 목표는요,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독이죠. 스트레스를 주고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게 아이를 코칭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목표를 어떻게 세울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스마트 목표 설정법입니다. 스마트는요, 앞에 SMART 이 영어 첫 글자를 따온 겁니다. S는요, 스페시픽의 구체적인이란 뜻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M,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A는요, achievable, 성취 가능해야 되고요. R은 realistic, 현실적이어야 되고요. T는 time-based, 시간 단위여야 됩니다. 자, 이를 종합해 보면요, 이런 목표가 나와요. 나는 올해 수학을 100점 받을 것이다. 잘된 목표일까요? 나는 책 10권 읽을 것이다. 잘된 목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10권이라는 측정 가능한 것은 있지만 보다 현실적인 또 타임 베이스드, 시간 단위로 뭔가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를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 5일 이상 2시간씩 수학 문제를 20문제 이상 풀 것이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봅니다.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 정도 수학 문제를 20문제씩 풀면서 꼭 수학 100점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때요? 앞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나는 주 5일 이상 2시간씩 수학 문제를 20문제 이상 풀면서 수학 100점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루에 얼마씩 공부하죠? 2시간씩. 얼마나 공부하죠? 20문제 이상. 그죠? 근데 사실은요,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수학 문제를 내가 10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걸리고 20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대략적인 시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시간에 보통 30문제에서 40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문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해 두는 것이죠. 그래야 작은 성공들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작은 성공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큰 에너지가 되거든요. 나는 매일 40분씩 독서하고 인상적인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밑줄 그은 문장을 필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독후감 대회에서 꼭 입상하고자 한다. 조금은 뭔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죠. 자, 매일이 들어갔고요. 얼마? 시간 단위로 40분 이상 독서를 하고요. 그리고
밑줄 문장을 필사를 해서 최종적인 구체적인 목표가 독서, 독후감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막연한 목표를 많이 세우는데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목표들은 그럼 어디에다가 쓰느냐? 이 목표를 쓰는 공간이 있어요. 자, 바로 드림보드입니다. 드림보드는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아이가 동기가 좀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강한 목표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꿈을 시각화하고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드림보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드림보드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신의 롤모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래 희망이 들어가요. 그리고 5년, 10년 후의 목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가 올해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단기 목표들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수학 100점을 받기 위해 주 5일 이상 2시간씩 수학 문제를 20문제 이상 푼다. 매일 40분 이상 독서하며 밑줄 문장을 필사하고 독후감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들도 바로 이 드림보드에 쓰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어떻게 내 꿈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단계별로 로드맵을 한번 설정해 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드림보드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롤모델, 장래 희망, 5년 후, 10년 후의 목표,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올해 내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써보는 겁니다. 더불어서 가고 싶은 학교도 써봐도 되죠. 여긴 내가 목표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우는 공간이 바로 뭡니까? 드림보드입니다. 종이에 옮겨 적어 놓아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대한 강한 열정이 이 종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자극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이 동기부여로 이어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롤모델을 설정할 때요, 아이들이 대부분 위인들, 정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것도 좋은데요, 내 주변에서 내가 닮고 싶은 형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또는 친구 중에서도 정말 이 친구는 닮고 싶은 아이가 있다 하는 아이도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A4 종이 또는 8절지, A4의 2배 되는 8절지를 꺼내서 가고 싶은 곳도 한번 사진으로 붙여보고요. 롤모델 사진도 붙여보고요. 나의 얼굴 사진도 붙여보고요. 장래 희망이 된 그 모습도 한번 사진으로 붙여보고요. 그리고 내가 독서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도 드림보드에다가 사진으로, 그리고 글로 채워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요,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행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거실 한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아이의 드림보드를 붙여놓습니다. 아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올해 내가 내 직업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건강, 그리고 어떤 사업적으로 꼭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드림보드에다가 적어두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겁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요. 드림보드를 작성을 하고 나면 이제 새학년을 준비할 마인드셋이 정리된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아이들에게 작은 변화에도 큰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래. 그리고 꼭 결과가
드림보드에 적은 것처럼 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성큼성큼 그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그 과정들에 큰 칭찬을 해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결과는 행여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엔 웃게 되거든요. 그 과정, 아이가 힘들어도 매일매일 성실의 벽돌을 쌓아가는 그 과정에 꼭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감을 넘어 자존감이 더욱 공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믿고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구나. 나는 잘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존감이 아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엄빠TV의 짜잔쌤이었습니다.